진짜 중요한 얘기 할 건데요.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 치료에서 가장 핵심은 운동 치료예요. PFPS 환자들은 러닝 중에 무릎 관절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정적으로 수행이 됐을 때 러닝으로 복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좀 설명드리면, 국제 슬개 대퇴 연구 회의가 있어요. 2018년에 발표한 근거 기반 치료 권고안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운동 치료는 반드시 해야 된다. 단순히 무릎 근육을 단련하는 게 아니고요, 고관절 근육까지 포함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PFPS는 고관절의 회전력과 안정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핵심은 복합적인 물리치료입니다. 테이핑이라든가 무릎 보조기, 도수치료 같은 거를 한 가지만 한다기보다는 이거를 운동치료랑 병행을 할 때 훨씬 더 효과가 좋고요. 세 번째는 족부 보조기, 흔히 깔창이라고 하죠. 단기적으로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돼요. 평발을 가지고 있는 러너들한테 이런 맞춤형 인솔이 통증 완화에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의할 점도 있어요. 도수치료 같은 경우 슬개골이나 요추에만 단독으로 적용할 때는 충분히 효과가 없다고 하고요. 또 레이저나 초음파 같은 전기 물리치료도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하고요. PFPS 치료의 핵심은 단순히 통증을 억제하는 게 아니고요, 환자 개개인의 원인을 찾고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도수치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은 관절 가동술, 연부 조직 가동술, 매뉴얼 스트레칭 같은 거를 하게 되고요. 트리거 포인트에 주사를 맞는 방법도 이용을 하는데요. 관절 가동술은 무릎 관절 자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다른 치료랑 병행을 하면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라 그래요. 그리고 허리라든가 고관절보다는 무릎 자체를 직접 가동술을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연부 조직 테크닉, 우리 흔히 그라스톤 테크닉이라고 하고 아스팀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도구를 이용해서 유착 부위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사지 같은 건데 좀 강하게 하는 거죠. 근막 이완, 트리거 포인트 압박 같이 직접 손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치료들이 한 가지 기법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동시에 해주면 혈류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유착 박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대퇴사두근이라든가 내측 관근 같은 데 주사를 두면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 또 다른 논문은 또 그냥 침 맞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주사 같은 걸 맞고 나서 신경 근육 재교육을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넘어서 움직임 패턴을 재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수 치료는 PFPS 치료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무조건 적용한다기보다는 다른 치료랑 함께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테이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맥코넬 테이핑이라는 거예요. 슬개골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자꾸 옆으로 빠지면서 아프잖아요. 그래서 테이핑의 장력을 이용해서 슬개골이 바깥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요법이 맥코넬 테이핑 요법입니다. 슬개골이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정렬이 어긋나 있을 때 무릎 앞쪽에 압박하고 마찰이 반복이 되면 통증이 유발되는데요. 테이핑은 이 슬개골을 적절한 위치로 유도해서 안정성을 높여주고요. 슬개골이 외측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을 때 맥코넬 테이핑을 이용해서 내측 방향으로 끌어당겨주면 외측 구조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단력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내측 관근의 조기 활성화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연구가 테이핑 효과를 일관되게 입증한 건 아니고요. 정렬 변화가 크지 않거나 효과가 일시적이라고 보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렇지만 기능적 활동 후 급성 통증을 관리한다든지 초기 재활 단계에서 테이핑을 해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깔창 같은 경우는 평발이 있을 때 착용을 하면 도움이 되고요. 비첸지노 연구팀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냐면, 나이가 많고 키가 작고 초기 통증이 심하지 않고 발이 유연한 사람이 깔창을 하면 도움이 된다. 또 다른 연구, 바튼 같은 연구에서는 한쪽 발로 스쿼트를 할 때 통증이 좀 줄어드는 경우, 아니면 초기 통증이 작은 경우, 발목이 잘 굽혀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신고 있는 신발이 좀 불안정한 경우에 깔창을 이용하면 성공 확률이 한 25에서 78%로 갑자기 좋아진다. 이런 얘기도 해요.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맞춤형 보조기냐 아니면 기성 제품을 쓰느냐,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 깔창을 맞출 때 서서 체중을 부하된 상태에서 깔창을 맞추느냐, 아니면 그냥 엎드려서 공중에 띄워놓고 맞추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개인적 생각은 서서 체중이 부하된 상태에서 맞춤형 깔창을 맞추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더하기 환자분의 발 구조, 신발의 특성, 족저압 검사 같은 거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깔창을 맞추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 할 건데요.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 치료에서 가장 핵심은 운동 치료예요. 옛날에는 대퇴사두근 그리고 내측 관근 이쪽에만 집중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것만 해서는 좀 치료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고관절의 외전근, 외회전근까지 포함해서
통합적으로 운동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고관절의 외전과 외회전 운동, 그리고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 그리고 편심성 근육 운동인데 이거는 내리면서 버티는 운동입니다. 이런 근육 운동이 추천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는데 유연성 운동이에요. 근력 강화 운동뿐만이 아니고 햄스트링이라든가 고관절 굴곡근이라든가 장요근막, 그다음에 대퇴사두근 같은 유연성이 감소하면 무릎 압박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60초에서 한 90초 정도는 정적인 스트레칭을 매일 꾸준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는 폼 롤러 같은 걸 이용해서 근막 이완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 필요한 거는 신경근 재교육이라고 근육을 쓰는 방법을 나한테 다시 재학습시키는 거예요. 고관절의 외전과 외회전을 하는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밴드를 이용해서 앞쪽 허벅지를 스트레칭하는 이런 운동도 해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신경근육 재교육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한쪽 다리로 체중을 지탱하면서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지 않게 유지를 시키고요. 점프하고 착지할 때 무릎이 안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훈련 같은 걸 하는 거죠. 메트로놈 같은 걸 켜놓고 아니면 러닝머신 달릴 때 앞에 거울 같은 거를 딱 놔두고 자세가 이렇구나 라는 걸 보기 때문에 운동 학습 효과가 더 커지고요. 이렇게 거울을 보고 러닝 자세를 교정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3개월 이상 지속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달리기뿐만이 아니고 뭐 계단 내려가기, 스쿼트 같은 일상 동작에서도 슬개 대퇴 통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슬개 대퇴 통증 관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내 러닝의 분석이 되게 중요해요. PFPS 환자들은 러닝 중에 고관절이 내회전, 내전, 그리고 건강한 쪽 골반이 밑으로 빠지는 것 같은 비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이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면 반발력이 높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러닝 메커니즘을 분석을 하고 교정을 해주는 게 재발 방지에 되게 좋고요. 도수 치료를 할 때는 근력 운동을 반드시 병행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고관절 바깥쪽 TFL이라든가 일리오티비알 밴드의 긴장을 줄이고요. 무릎 관절의 가동성을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테이핑이라든가 깔창을 이용해서 단기적인 통증 감소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치료가 진짜 중요하다고 했는데 운동은 3가지 운동 프로토콜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1단계는 저부하 근육 활성화예요. 초기 단계에는 통증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고관절과 대퇴사두근을 안전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사이드 플랭크, 파이어 하이드런트, 사이드 스텝 다운,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옆으로 누워서 사이드로 들어 올리고 엎드려서 후면 다리를 운동하는 세방향 다리 들기 운동 해주시고 1단계에서는 근육 인식하고 활성화, 자세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2단계 운동 프로토콜은 다관절 협응 및 조절 훈련이에요. 증상이 완화가 되면 여러 관절이 함께 작용하는 복합 움직임으로 넘어갑니다. 편측 스쿼트, 스플릿 스쿼트, 스텝업, 오버헤드 프레스, 슬라이드 런지, 슬라이드 런지는 3웨이 슬라이드 런지를 하고요. 이런 동작을 해서 고관절, 무릎, 발목이 서로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3단계는 플라이오메트릭과 추진력 훈련인데요. 마지막 단계인 3단계 훈련에서는 점프와 러닝 재활을 포함한 고강도 훈련을 해줍니다. 양다리로 점프 스쿼트를 하고요. 박스를 이용해서 점프 업 다운을 해주고 싱글 레그 홉 다운, 편측 점프죠. 그 다음에 싱글 레그 포워드 홉스, 편측 전방 점프를 해주고 이때는 착지 기술, 추진력, 반응 속도 같은 요소도 평가를 해주고요. 이게 안정적으로 수행이 됐을 때 러닝으로 복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은 신경근 재교육이고요.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을 넘어서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시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착지 후 흔들림 없이 균형이 유지가 되는가, 점프하고 착지를 딱 했을 때 무릎이 안으로 무너지지 않게 조절이 되는가, 또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게 바로 외부에서 피드백을 주는 거거든요. 선생님 같은 분이 보고 있다가 요거는 조금 부드럽게 착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몸 가까이 쪽으로 착지를 해보세요, 이렇게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고 말 한마디 해주는 게 착지 메커니즘을 바꾸고 지면 반발력을 줄여서 통증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PFPS,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의 모든 것을 한번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장경인대 마찰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내용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